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주민연사 권오용이라고 합니다. 기업인으로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재계 본산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년을 일했고요. 대기업과 벤처기업에도 있어 봤습니다. 해외에서도 근무해봤고 영업사원도 해봤습니다. 지금 비영리 공익법인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인들을 만났는데 특히 정경련에 있을 때 우리나라 창업세대 기업인들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기업을 창업하고 키워온 그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일했고 그분들의 철학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을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위기라고 그러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까 하는 것이 오늘 제 강톡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그룹의 창업자입니다. 제가 정경련에 1980년에 입사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정경련 회장으로 계셨습니다. 이분 참 부지런하셨습니다. 하루는 조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현관에서 정 회장을 만나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좀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차에서 내려서 하시는 말씀이 아침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늦었네, 미안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7시 반에 출근하는 것도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이분은 벌써 회의를 한 차례 더 뛰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현대그룹에서는 새벽 5시 반에 전 사장단을 모아가지고 중동 진출 전략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5시 반에 회의를 하려면 5시에 집에서 나와야 되고 5시에 집에서 나오려면 아침 식사는 4시 반이었습니다. 아들들 다 불러 모아서 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새벽 통금이 끝나는 4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댁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여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그리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경제인으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가 계셨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의 그 창업주죠. 당시 정경련의 부회장이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경련 회의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조중훈 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격분해서 나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진해운은 배회사죠. 한진해운은 우리나라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아니고 일본 회사에 배를 건조하도록 맡기기도 했고요. 대신에 현대건설은 중동에 당시에 근로자들을 송출을 많이 했는데 일부러 대한항공을 타지 않고 외국 항공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바로 국가적 대사였던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올림픽 유치위원장이 정주영 회장이었고 그 멤버가 조중훈 회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주영 회장은 회고록에서 조중훈 회장이 아니었으면 유치를 못했다 하는 거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조중훈 회장이 한국 프랑스 경제협력위원장인데 당시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던 아프리카의 IOC 위원들의 표를 몰아가지고 자기 라이벌이었던 정주영 회장한테 몰아줬습니다. 사업으로는 서로 견제하고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일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재계의 오랜 전통입니다. 총수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기업의 이익보다 나라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즉 국가가 필요한 일이 우선인 것은 우리 재계의 오랜 미덕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삼성전자를 찾아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회장이 됐죠. 그럼 마지막 날
사흘째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을 만났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땡큐 연발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을 만나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덕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방문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바로 날아갔는데요. 일본 어디에서도 도요타 자동차 같은 기업을 만나고 기업인을 만났다는 뉴스는 없었습니다. 분명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행보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무엇이 세계 최고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의 사흘 방문 중에 이틀을 일정을 빼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구상하는 경제안보 동맹의 최전선에 우리 한국 기업이 등장하게끔 됐을까요? 높은 기술력, 우리나라 기업들 기술 좋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마케팅 능력, 물건 잘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적기 아주 과감하게 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강점을 우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절대 한국 기업들 특유의 공동체 정신과 연대의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기업들이 커나가게 된 것은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창업주들은 처음부터 나라와 기업은 따로가 아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호암자전에 보면 나라가 잘 되면 삼성은 망해도 좋다, 이런 귀절까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담장과 천장에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SK그룹의 최종현 회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펜을 놓지 않고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SK가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되는 법, 이게 아니었습니다. 포항제철을 짓던 박태준 회장은 포항제철을 선조들의 피해 대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버는 신격호 회장은 일본 땅에서 일본 선수를 때려눕힌 홍수환 선수, 권투 선수죠. 홍수환 선수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룬 것이 한강의 기적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이런 세계적 이벤트를 한국이 유치해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잔뜩 높였습니다. 외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생소합니다. 이때 공항이건 대도시 주변에서만 높은 빌딩에서 맞는 한국 기업들의 대형 광고판, 그것만 봐도 불안이 좀 씻깁니다. 아, 한국하고 친한 나라구나. 노무현 대통령, 이분은 대통령 되기 전까지 외국에 별로 안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되면서 봤던 외국 도시에서의 한국 광고판을 참 신기하고 반갑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의 일탈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떼먹고 근로자를 모순 부리듯 하고, 그리고 협력회사들을 쥐어짜서 망하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이런 몇몇 기업들은 오래 못 갔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나라의 발전을 갖겨본 한국 기업들의 생각과 행동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커가면서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커갔습니다. 기업과 나라가 같이 큰 거죠. 그런데 올 초에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와 멀나먼 동부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거기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이 와해가 됐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그 부작용이 너무 컸습니다. 거기다 북한은 왜 이럽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싸댑니다. 미사일에 핵실험까지 목전에 있습니다. 그 미사일이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미국을 노리겠습니까? 일본을 노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죠. 이 위기가 우리 기업들을 경제 안보 동맹의 최전선에
불러드린 것입니다. 우리 경제 발전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입니다. 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전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고 덜 벌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삼성이나 LG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재계에 창업 이래 내려온 기업 문화이자 유전자입니다. 경제개발 초창기에 우리 기업인들은 힘을 합쳐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거의 구걸 행각이었습니다. 공동으로 물건 파는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조각조각 이리 가고 저리 가서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들은 기술을 꽤 맞춰서 만드는 것이 개발한 것이 반도체 기술이고 자동차 기술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도 기업들의 현지에 풀어놓은 투자 보따리였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구해온 것도 모자라서 난리가 났던 마스크를 남을 정도로 만들어낸 것도 우리 기업들의 저력이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난 정권의 4년간 43조 원이나 되는 해외 투자를 했습니다. 건수로는 12,000건이 넘습니다. 지난 정부 10년에 10,000건 정도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한국의 기업 경영 환경을 이제는 매력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는 불모지로 표현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도는 전 세계 162개국 중에 145위입니다. 파키스탄이 137위입니다. 기업인 형벌 조항이 6,568개가 있습니다. 가히 세계 최악의 CEO 형벌 공화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플랜트, 2차 전지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고급 인력, 기술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49,000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이것을 국내로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의 몫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계는 향후 5년간 900조 원을 투자하고 4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부 베트남 가버리고 미국 가버리면 뭐가 남느냐는 국내의 의구심을 단칼에 해소시킨 획기적 투자 발표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 정신의 발로라고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물론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아서 힘을 합쳐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이런 것이 본질적인 취지입니다. 그리하여 경제안보 동맹의 승자가 되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훼손을 방지하자는 한국 재계의 다짐입니다. 사업에서는 경쟁했으나 국가적 대사에서는 발벗고 나섰던 정주영과 조중훈의 사례가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동맹의 최전선에 투입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얼마 전 회장에 취임한 이재용 삼성 회장은 사랑받는 기업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습니다.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은 세계 몇 위의 자동차 이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행복이라는 모빌리티, 움직임을 자신의 키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ESG 경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황무지에 나무를 심고 스스로 화장하는 화장 문화를 솔선하고 자원봉사를 테마로 만든 SK의 오랜 기업 문화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500대 기업은 1조 원 넘는 사회공헌 사업을 집행해서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훌륭히 메워왔습니다. 기업과 기업인을 악으로 봐서는 우리의 미래, 행복 이런 미래를 만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리타분한 논리에서 벗어나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경제의 토양을 바꿔야 합니다. 기업을 미워하면 우리 주변에는 미운 기업만 보일 뿐입니다. 행복, 사랑, 미래 또한 멀어질 것입니다. 기업을 시장의 주인공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받는 기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고시 공부 좀 덜하고 교사 준비 좀 덜하고 기업가 정신을 키워내 봅시다. 그래야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답, 둘째는 비밀, 그리고 공짜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정답, 비밀, 공짜는 없습니다. 서로 땀 흘리고 격려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기업가 정신이 요체고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